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심유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커리큘럼 영상 소개를 통해서 2025년에 SAT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리고 수업 때는 이렇게 25년 경향을 어떻게 반영해서 진행될 건지를 소개하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24년도 테스트네이션에 합류하기 전에는 이제 SAT, GRE, AP, IELTS, TOEFL, IB 등 유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게 되는 과목들을 가르쳐 왔었고, 거기에는 히스토리 메이저로서의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로직에 대한 걸 많이 따지게 돼요. 글을 쓸 때, 그리고 글이 적혀 있는 걸 읽을 때, 심지어 옛날 문서를 읽을 때도 이게 적혀 있을 때 왜 이렇게 적었지, 누가 적었지, 왜 적었지, 여기서 뭘 알 수 있을지 등 그런 다양한 유추를 비롯한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SAT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이 아카데믹 텍스트를 정확하게 그리고 잘 읽을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1대1 소규모 요거 이제 그룹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오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SAT를 직접 시험 쳐본 사람으로서 그때의 고충들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SAT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AT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구성과 소요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리딩 같은 경우에는 27문제 모듈 2개를 33분씩 그리고 총 60분 동안 풀게 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22문제 있는 모듈 2개를 총 70분 동안 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리딩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71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약 95초가 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이므로 당연히 쉬운 문제들은 더 빠르게 풀어야 하고, 어려운 문제들에는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AT를 가르치고 있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SAT는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읽을 때 정확하게 글에 나와 있는 로직과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 모든 답들은 본문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reading writing이라 줄여서 말하지만 이제 evidence based reading writing이 정식 명칭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내용 파악이 다가 아닌 시험이라는 겁니다. SAT 같은 경우에는 이 논리와 사고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험이에요. 이전까지 학교에서 당연히 공부를 할 때 내가 글을 읽는데 내용 파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라는 학생들도 SAT에서 간혹 헤매는 경우는 뭐다? 바로 SAT에서는 그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글의 구조, 짜임새,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낼 수 있는 결론을 물어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SAT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을 읽는다고 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글을 잘 읽어야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결론까지 내가 도출해낼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 시험이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한 것들을 말하지 않았는데 단어와 문법은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최근 SAT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이 모든 시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숙명 같은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단어 어려워지나요?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서 단순하게 봤을 때 보이는 문제들이 비중이 줄어들고 한 번씩 꼬아놔요, 글들을. 대신에 큰 틀에서의 문제 구성들과 문제 유형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 유형들은 그대로고 그것들을 조금씩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국 이 SAT 시험에서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단어와 문법은 기본이고,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문제 유형 맞춰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단순히 다 그냥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숙지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5가지 단계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SAT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앞서 얘기했듯이 문제풀이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딱 그 시간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빠르게 풀려면 각 문제 유형의 구성, 그리고 문제 유형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휘와 문법입니다. 어휘와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에서도 그렇듯이 고등학교 레벨에서의 익혀야 될 것들은 물론이고, 수능을 준비할 때 대학에서 쓰는 단어들 혹은 조금 안 쓰는 오래된 단어들을 배우듯이 SAT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려운 문장 구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레벨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SAT를 풀 때 패스지에서 최소한 해석과 이해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계로는 난이도별 문제 파악입니다. SAT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1에서 10점의 점수를 주고, 그 난이도를 바탕으로 easy, medium, hard로 문제 구성을 해놓습니다. easy 문제와 medium 문제, hard 문제의 난이도는 명백한 차이가 있고, 이 명백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이에요.
글을 읽을 때 난이도를 첫 보자마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렇게 복잡한 단계의 생각들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말이죠. 위 4단계가 끝났다면 이제 실전 문제들을 가지고 시험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결국에는 SAT는 시험이고 시험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시간 관리 및 이제 자주 하는 실수들을 통해 가지고 위 단계들을 다시 점검한 다음에 결국에는 시험장 갔을 때 본인의 실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제 수업들의 수강 대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AT가 처음인 학생들 그리고 기초부터 처음부터 하실 필요가 있는 학생들은 저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이 SAT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시험에서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익혀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700점 이상들을 원하지만 600점 원저리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학생들은 수업에서 문제 풀 때 정확하게 필요한 스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이 로직이 무엇인지 SAT 안에서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는지 그것들을 배움으로써 좋은 성적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두 문제씩 틀린 학생들 SAT에서 완벽을 기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그 로직에 빈틈이 있나 없나 한 번 더 정리하고 단어, 문법 어디 빠진 거 없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함께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수업 때 사용하는 자료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AT College Board의 Official Test. 요번에 2월 4일부터 새로운 SAT Practice Test 문제들이 나오고 이제 작년 유형들을 보았을 때 Practice Test 5, 6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2024년도에 많이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SAT Official Test는 이 SAT College Board에서 어떻게 다음 연도 문제를 낼 건지에 대한 좋은 예측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칼리지 보드의 오피셜 테스트를 시작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리지 보드에서 제출하는 오피셜 테스트와 함께 칼리지 보드에서 배포하고 있는 문제들 1400개 플러스 문제들 함께 보면서 학생들은 칼리지 보드가 만들고 있는 문제의 스타일, 유형 그리고 어떤 지문들이 나오는가를 꼼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2024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풀렸던 공식 문제들에서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나온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번에 1월 달에 새로운 문제들이 추가됐어요. 그런 것들 함께 보면서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이제 실제 시험 페이퍼들을 가지고 최근 경향이 이렇구나. 유진 쌤이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웠던 걸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 마무리 단계겠습니다.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은 하지만 SAT에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단어들 최근에 나오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단어 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기존의 칼리지 보드에서 냈던 옛날 페이퍼 테스트 그리고 올드 SAT까지 제가 공부했던 그리고 알고 있는 단어들 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단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문학 작품 같은 지문들을 볼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들 위주로 모여져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500개의 단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하지만 이거 알고 있으면은 이상한 단어 나와도 어려운 단어 나와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AT 영어 시험의 각 영역별 특징들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formation and Idea, 두 번째는 Craft and Structure, 세 번째는 Expression of Ideas,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tandard English Convention. 이렇게 4가지 부분이 크게 있습니다. Information and Idea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유추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지 본문에 있는 글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거나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흔히들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쉬운 문제는 그냥 메인 아이디어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카데믹 텍스트들은 메인 아이디어를 보여줄 때 어떠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자세히 볼 것이고 유추를 할 때 정확하게 유추하는 방법. 유추라는 것은 로지컬 게싱인데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그러면 어떤 걸 바탕으로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지 정확한 유추란 무엇인지 혹은 잘못된 유추를 이용한 오답들은 무엇인지 그런 유형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이제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지 주장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함께 실제 아카데믹 텍스트를 쓸 때 그러니까 그게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학교 레벨의 에세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에비던스를 가져오는지를 짧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려면은 하이포테시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에비던스가 있어야지 강화시킬 수 있는가 결국에는 이것도 다 로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information and ideas입니다. 그 다음은 craft and structure인데 이거는 이제 writing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글을 쓸 때 어떻게 단어를 사용할지, 글을 쓸 때 어떻게 문장을 만들지, 글을 쓸 때 이 주장의 구성들을 어떻게 파악할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를 아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그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단어를 외워줘야 하고요. 하지만 단어 문제 뒤에 숨어있는 로직이 때때로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단어를 다 알지만 오답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디서 정확한 에비던스를 찾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때 이 문장을 왜 썼는지 아니면 패시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은 이제 많은 학생들은 그냥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근데 아카데믹 텍스트에는 정확한 컨벤션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cross text connections, 이 두 패시지의 글의 주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요. 요거는 텍스트 1, 2의 내용 파악은 물론이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 요구되는 것들을 답변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볼 겁니다. 흔히 텍스트 1의 저자, 텍스트 2의 저자 간에 이 아규먼트를 시키고 각각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혹은 텍스트 1, 2가 동의하는 바 아니면 반대하는 바 그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주장의 구성, 주장의 요지, 주장의 구성 다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expression of ideas라는 문제 유형들인데 여기는 두 가지 큰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rhetorical synthesis, 목적에 맞는 표현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답으로 골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transition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장을 이어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논리적으로 말이 맞을 것인가 transition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흔히 알고 있는 transition은 괜찮지만 조금 어려운 게 나오면 헤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은 스킴이라고 하죠. 그냥 슥 훑어보았을 때 나오는 그런 오답들이 흔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보는 법을 수업 때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Standard English Conventions, 바로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한 학생이든 그렇지 않은 학생이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언어를 사용하면서 익숙해져 있는 올바른 표현들이 있을 것이고 이는 독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이지 않은 문장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거를 골라야 되는 문제에서 비직관적인 문제가 나와버렸을 때 문법 이외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문법이라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SAT에서는 크게는 수일치, 시제, 분사사용, 그리고 수식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게 잘 끊어져 있는지 펑추에이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바운더리라고 이제 college 보드는 명명하죠. 대학 레벨의 글을 잘 쓰고 잘 읽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문법이고 요거는 수업 때 한 번만 들으면 괜찮아요. 한 번 듣고 그걸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에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들을 다 모아보자면 SAT는 문해력 시험입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어떻게 글이 적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기가 다 갖춰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읽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주어진 단서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수적인 시험이고 이는 결국 문해력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SAT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문해력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단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로직을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가면서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칼리지 보드 그리고 SAT에는 그 자체만의 문제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만드는 방식은 아카데믹 텍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카데믹 텍스트는 흔히 읽고 있는 글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높은 레벨의 로직과 사고가 들어간 글들인데 그걸 읽는 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SAT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문해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SAT를 한번 파헤쳐 볼 건데 수업 때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볼 때는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